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중보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공중보건이라는 게 퍼블릭 헬스를 얘기하는데요. 공중보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많은 것을 깊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목차를 보시다시피 공중보건에 대한 총론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역학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요. 통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감염병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아주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자, 이 과목은요, 전부 다 이론, 외우셔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보느냐, 누가 더 많이 접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험의 당락이 결정이 아마 되실 거예요. 자, 최근에 어떤 출제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 목차에 나와 있는 것 순서대로 제가 좀 해봤는데요. 공중보건 개론, 공중보건 총론,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 비중이 커요. 그래서 보통 2문제 내지 3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학이라든지 역학적인 연구 방법이 이것도 비중이 큰 편이죠. 2~3문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감염병이 더 부각이 되는 시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는 감염병에 대한 문제가 별로 나오지 않았더라면 최근에는 이것들이 이제 한두 문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인구보건과 모자보건, 이 2문제가 각각 인구 하나, 모자보건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인, 노인, 정신보건, 이 문제도 한두 문제 정도는 계속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 안에 만성질환 같은 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건 통계도 비중이 높은 편이죠. 한두 문제는 꼭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위생, 환경보건, 요것들도요, 필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두 문제씩은 꼭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산업보건, 요것도 마찬가지로 비중이 좀 높은 편이죠. 2~3문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위생. 식품위생은요, 한두 문제 정도 나오고 있는데 2문제 정도씩은 꼭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보건 영양, 이 문제가 별로 이렇게 비중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안 나오는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1개 정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보건교육과 학교 보건을 제가 묶었는데요. 이것도 한 문제씩 나온다든지 이제 2~3문제 정도 함께 나온다든지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시다시피 그래도 한 2~3문제 정도 나오는 공중보건 개론이라든지 또는 역학이라든지 또는 뭐가 또 비중이 높죠? 산업보건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환경과 위생보건 요 분야가 이제 비중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분야들 모두 다 중요합니다. 예, 물론 이 보건 영양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나 이거는 공부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은 또 그게 오산이에요.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실 때 목표가 뭡니까? 100점 맞는 거죠? 네. 자, 한 문제가 올라가고 떨어지고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이거 다 맞추실 수 있도록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자, 가장 처음에 공중보건 총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공중보건학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공중보건학은 무엇이다라고 정의하신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많이 시험에 출제되는 분은 윈슬로라는 분입니다. 자, 윈슬로라는 분은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무엇을 예방해요? 질병을 예방해야 돼요. 그리고요, 질병을 예방하면은 뭐가 연장되죠? 생명이 연장돼요. 자, 그 다음에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킨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3가지를 이제 포인트로 잡아서요. 지역사회, 개인의 노력이 아니에요. 지역사회의 노력이에요. 그리고 질병을 예방해요. 자, 그 다음에 생명을 연장해요.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며 과학이다. 이것을 우리가 공중보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3가지를 이렇게 공중보건의 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중 공중보건의 목적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하면 사지선다형으로 내기가 쉽겠죠. 아니면 K형으로 내기도 쉽습니다. 이 3가지는 반드시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공중보건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자, 이것에 대해서요. 우리는 아까 조직화된 지역사회라는 포인트가 나오잖아요. 이 조직화된 지역사회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환경위생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환경위생, 환경보건, 아까 제가 목차에서 보여드리면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환경위생을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위생을 관리하는 게 왜 도대체 관리를 합니까? 전염병, 감염병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잖아요. 자, 전염병의 관리.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전염병 관리를 위해서는요, 사회적인 노력도 필요하고요. 개인 위생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요즘에 감염병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손 씻는 거 중요하고요. 또 마스크 쓰는 거 중요하고요. 이런 식으로 개인 위생에 대한 보건 교육도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의료와 간호 서비스가 조직화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요. 모든 사람이가 들어가요.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적합한 생활 수준을 보장받아야 돼요. 어디로부터요? 국가로부터요. 그래서 국가의 사회제도가 잘 발전해야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5가지로 우리는 공중보건을 달성하기 위해서 잘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 자, 이 5가지 잘 알아두십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공중보건의 최소 단위는 무엇인가? 공중보건의 최소 사업 단위는 무엇인가? 그러면 개인일까요? 지역사회일까요? 정답은 지역사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계속 지역사회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 대상은 누굽니까? 라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개인이 아니고 뭐예요? 지역사회 주민 또는 국민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위에서 최소 사업 단위는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개인만 아니면 되는 거죠. 지역사회, 국가 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지역사회 주민과 국민 전체다. 요거를 여러분들 잘 알아두십시오. 요것도 좀 헷갈리기 때문에 문제가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계보건기구의 공중보건 정의도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3대 원칙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3대 원칙, 이거 시험 문제 내기 쉽겠죠. 뭔가 딱딱딱 잘 맞아떨어지잖아요. 제가 만약에 출제위원이라면 이런 거 잘 냅니다. 명확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공중보건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3대 원칙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첫 번째, 참여성이에요. 자, 참여해야 돼요. 누가요? 아까 지역사회 주민 전체가 대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두 다 웬만하면 참여를 해주셔야지 공중보건이 달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형평성이 있어야 돼요. 누구 한 사람에게만, 어떤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형평성 또는 평등성, 이게 기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협동성이에요. 자,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 주민 전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협동을 해야지만 우리가 공중보건을 잘 달성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파트너십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옛날에는 어떤 감염병의 시대였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구공중보건이라고 한다면 이젠 만성질환의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신공중보건 시대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공중보건과 신공중보건을 비교하는 문제들이 좀 나와요. 자, 그래서 어느 쪽으로 좀 더 많이 알고 계시냐면 과거의 공중보건보다는 신공중보건의 의미를 좀 잘 파악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키포인트만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과거의 공중보건은 사람들한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보통은 이렇게 주택, 맑은 물, 위생, 건강하게만 해주면 될 거다. 신체적인 건강만이 중요시 됐다라고 친다면 지금은 요거 플러스 사회적인 지지나 어떠한 제도라든지 어떠한 행태, 생활 양식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전에는 어떠한 사회적인 운동 차원에서 전문가들이 나서서 이 공중보건을 해결했다면 지금은 전문가들만 지배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지역사회의 주민들도 함께 참여를 잘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역사회 참여가 아주 강력하게 강조가 되면서 시민들이라는 용어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전에는요, 이 공중보건에 대해서 학문을 연구를 할 때에 역학이 제일 좋은 거야, 역학이 바람직한 거야 라고 했다면 지금은 이 역학 더하기 다른 모든 방법, 예를 들어서 경제적이라든지 사회적이라든지 문화적인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도 다 합리적인 방법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를 들면 담배를 금연 정책으로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금연 정책이라는 게 가격을 어떻게 하면은 흡연율이 줄어든다. 올리면.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경제학적인 부분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역학자들이 자기가 혼자 페이퍼를 써가지고 논문을 발표하면 그것이 이러한 공중보건으로 잘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경제학자하고도 함께 연구를 해야 되는 게 생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은 다른 방법들도 모두 다 합리적으로 활용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예전에는 질병을 예방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 더하기